일단 캄보디아에 퍼질러주는 원조의 시기와 절차가 이게 왜 이렇게 급히, 왜 이렇게 계획 없이 막 줘야 했나. 이런 원조를 주는 과정 중에도 계속 있었던 피싱 피해에 관련된 신고에는 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표현을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라고 해요. 윤석열이 왜? 그래서 윤석열은 왜 3년 동안 퍼주기만 하면서 정작 우리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을 감았을까? 관련된 내용 보도 보시면서 송작가 TV에 출연 한번 여러분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김건희가 캄보디아 순방 중에 오드리 헵번을 따라하는 빈곤 포르노 논란이 일게 되죠. 자, 명품 가방 의혹 후 5개월 만에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 또 재승장을 하죠. 자, 이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이 1,300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전년 대비 26배가 급증한 금액입니다. 자, 26배. 갑자기 급증한 것도 문제고 규모 자체가 커진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다?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외교부, 기재부 등과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아니, 문서도 없이 어떻게? 문서도 없이 25배를 늘려서 지급을 26배. 8배를? 네. 왜? 심지어 수출입은행 ODA 담당 실무자가 국회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게 언제죠? 2022년부터 그 3년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ODA 예산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대외 그 영사관을 든 게 전 세계를 통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나가는 경찰 인력들이 있습니다. 외삭과 인력들. 이게 이제 1200명에서 140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숫자를 20명대로 줄여버렸어요. 사실상 없애버린 거죠. 즉 외국에 나가서 그와 같은 정보 감찰 활동 또는 그와 관계된 업무를 담당해야 될 외교부의 직원들을 거의 다 싹쓸이를 해버린 겁니다. 경찰 외삭과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축소가 아닌 거의 없애버린 와해시킨 거죠. 거죠. 네. 그럼 그 인원을 빼갖고 뭐 했을까요? 국내에 그 사람들이 그거 없앴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경찰청 복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감찰하고 수사하고 정보 관련된 수집하는 게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난 이 사람들을 국내에 있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각종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삭과를 없앤 게 아닌가라는 1차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팩트는 일단 외삭과 인력이 100분의 1로 줄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니, 외사국을 폐지했어요. 폐지. 폐지를 해버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출근 시간 안에 하세요. 내지는 본국에 하세요. 셀프로 하세요. 셀카로 하세요. 밤중에 조심하세요. 이거 말고는 이 외교부 공관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행정사무 보던 사람이 나 지금 술집에 갇혀가지고 지금 위협받고 있으니까 구해주러 오세요. 그 얘기 어떻게 해요? 업주랑 얘기 잘 하시고요. 본국에서나 해갖고 해결하세요. 이랬다는 거지 3년 전부터. 뭐지?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 가장 악랄하게 사건이 벌어진 데가 캄보디아였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말에도 논점이 많았습니다. 주진우 같은 미친놈은 캄보디아에서 송환해온 애들이 전부 다 범죄자 수배자들 아니냐. 범죄자를 왜 데리고 오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물론 걔들이 현지에서도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걸려든 일종의 용의자이고 범죄자인 건 사실이지만 외국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범죄 피해를 본 사람도 우리 국민입니다. 뭐 범죄자는 다 두고 와요? 피해자들만 선별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까? 걔들 놔두면 또 다른 애들이 가잖아. 그러니까 일단 걔네들 데리고 들어와야지 또 다른 범죄를 적어도 막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데리고 와서 국내에서 수사를 해야 누가 얘네를 보냈는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쪽에서 피싱질을 해갖고 우리 국민들을 유인해내고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라고 해서 우리 국민 아니냐고. 아니 그리고 범죄자면 당연히 우리 국민인데 범죄를 저질렀다.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니들 내란범이지만 돌로 안 찍어 죽이고 지금 재판받고 정식으로 처벌받을 때까지 1년 넘도록 기다려주는 게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최소한 니들도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제대로 합법적인 이 절차를 통해 갖고 처벌받으라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주진우야, 너 같은 놈도. 그리고 왜 전 세계를 태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더 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시간 측면에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한 큐에 확 데리고 오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겁니다. 진짜 김규현 변호사 말대로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악의적인 겁니까? 니들은 무지하고 악의적이라고 난 생각을 한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니까 입증을 하고 그러면- 있겠지, 이 내란당아.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얘들 그냥 다 풀어주라는 거야. 그리고-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정말 제가 욕을 안 하고 싶은데요. 아니 미친 새끼들아. 윤석열 정부 때 피해자가 급증을 했는데 니들은 뭐 했냐고. 어디 예산만 급증시켰잖아. 범죄자 급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 1원 망구도 대응조차도 안 했고 생각조차도 안 했고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됐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헤드쿼터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하수인들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이거 진짜 빠져나갔지. 어찌 보면 여기 마동석 나왔던 영화, 그 영화의 실사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거기 나가 있는 애들보다 한국에서 유인책들하고 돈 빼돌리고 대포총장 만들고 이런 것들 지휘하는 애들이 한국에도 악질적인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10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캄보디아 안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얘들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귀국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뭐하러 들어와. 걔들 입장에서는 들어오면 처벌받는데. 이미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색출해서 전부 다 체포해갖고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걔들한테 피해봤던 사람들 신고가 있고 IP를 이용했던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조직들과 왔다 갔다 했던 각종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통해서 하나도 필터링 없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 맘만 먹으면 100%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1년에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 차이가 2021년 문재인 정부죠. 113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3,209명,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2,662명,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3,248명이에요. 폭증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주저앉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직들의 산하 조직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한국인 피해자, 가해자가 급증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뭐 했냐? 아니, 그리고 니들이 양심은 없지. 인간이면은 그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니들은 입이 있고 대가리가 있으면은 입 쳐닫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 니들이 입을 열면 열잖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더 드러날 뿐이라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캄보디아가 우리를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야, 니네 국민들 교육이나 잘 시켜. 캄보디아 아직도 전 세계에서 3,400만 명씩 관광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러면서 한국을 개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시켰어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베트남에 있는 피싱 범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캄보디아. 주변 국가들과 영국, 미국, 일본의 협조를 얻어갖고 전반적인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미 캄보디아 안에서 이 피싱 조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GDP가 캄보디아 전체 GDP의 5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이미 피싱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였던 거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가 한국인 거죠. 근데 한국뿐만이 아닌 거예요.
걔네들이 한국 사람만 노리겠냐고. 한국 사람이 편해서 노리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특히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 12조 원, 하나로 12조 원 이상.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캄보디아 피싱을 통해서 손실을 봤던 사람들의 피해액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피해를 냈던 프린스 그룹, 천주 회장을 비롯한 프린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 이후로 80개 기업을 거느린 거대한 공룡 대기업이 됐고, 그리고 사실상의 운영 주체는 이 과거의 전 총리, 훈센 총리를 비롯한 경찰, 고위층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연루된 상황에서 사실상의 국가기관처럼 움직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캄보디아 자체를 사실상 완전히 털어내 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피싱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상황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피해를 봤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던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도 지금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 구제 작업 내지는 제재 작업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즉, 캄보디아는 이제 나라로서 근간을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 기반을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 이런 나라에다가 우리나라는 ODA를 무려 경제협력 자금을 지난 3년 동안 4조 원이 넘게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우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봉지욱 기자가 밝힌 건데 3년 동안 4조 원이 넘는 ODA 자금들이 사실상 최은순이 현지에 설립한 또는 현지에서 매입한 은행으로 이게 들어갔고, 이와 관련된 ODA니까 공사 자금일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를 하네, 뭐 다리를 놓네, 뭐 이거를 하네라고 한 비용들이 최은순 소유 은행의 공사비로 입금이 됐단 말이야. 근데 저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던 건설사와 설계에 히림이 직접적으로 모두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즉 히림이 설계도를 그려갖고 내가 이 하수처리 공사장을 할게요라고 던지면 갑자기 박근혜 때보다 예산이 2배로 늘어난 1,400억이 돼도 서류 하나 남기지 않고 그 돈이 지급된 거고요. 이렇게 넘어갔던 캄보디아에 입금됐던 그 돈이 결국 나중에는 최은순 소유의 도이치 파이낸스 소유의 은행으로 공사비로 입금됐다는 거야. 공사가 제대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ODA로 되는 4조 원 넘는 자금이 이미 저리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상한 돈이 4조 원 뿐입니까? 지금 돈 세탁 처리돼갖고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5조 원 넘는 돈들, 응? 강릉 신협에 5조 원 넘는 그 돈. 지금도 그 돈 어디로 갔는지 못 참고 있잖아요. 우체국 보험에서 빌려줬다고 하는 1조 8,700억의 저 돈들. 저 돈도 어디로 갔는지 못 찾고 있잖아. 지금 산업은행 통해갖고 빨리 이게 기재부 아니면 산업은행이 저기로 돈을 보냈을 거예요. ODA 예산으로 해서. 제대로 돈이 송금이 됐고 어느 은행이 어느 계좌주한테 갔으며 그 돈이 어떻게 다시 캄보디아 내부에서 건설사나 다른 은행으로 옮겨갔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 돈을 빼돌려갖고 직접적으로 사기를 쳐먹은, 그것도 대놓고 최은순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장모가 이거를 끌어갖고 땡겨간 엄청난 부패금융 스케줄이에요. 차관만 4조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한 돈의 흐름까지 여기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면 최소한 11조 원에서 15조 원 넘는 돈이 저기로 갔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저수지인 겁니다, 이게. 미쳤네. 거기에 코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피싱 범죄에 연루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캄보디아가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의 사금고고, 그런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캄보디아 안에서 이미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빈곤 포르노도 찍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최상목이 매우 이례적으로 기재부에 이상한 명령을 내렸고 이게 수행된 예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비공개 회의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 승인 절차를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상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ODA를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지시를 별도로 내렸다고 합니다. ODA는 가난한 국가들한테 선진국이 베푸는 수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나라들한테 매우 공익적이고 그 나라의 SOC 확장을 위한 생활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NGO 단체나 그쪽 나라에서 못하는 공적 기금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국익을 위한 ODA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지불한 ODA는요, 공익을 위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 쪽에다가 윤석열을 위해서. 대금으로 지급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공사였는지, 그런 공사가 있었는지, 또는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서류라든지 협약 계획서가 없다니까. 누구한테 준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캄보디아 은행으로 송금부터 우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돈덩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통일교는 우리도 하고 저기에다가 발을 담궜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ODA로 포장되어 있는 이 돈 안에는 사실은 통일교 돈을 대신 송금을 해서 비자금으로 넘겨주고 국내에서 통일교한테서 그와 관련한 일정 현금을 받는 환치기가 있었을 가능성 반드시 조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회의에서 기재부가 ODA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 기재부 이 새끼들이 더 양아치라고 생각하는 이 게 새끼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절대 안 하더니. 그 뭐 추경도 편성 안 해주고 국민들 지원금 주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 세수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도 이것 쓰면 인플레 일어난다고 못 쓰게 했던 놈들 아닙니까? 저는 진짜 기재부 이 새끼들 제대로 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래도. 보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만만하겠어. 그 지 맘대로 하는 근데 거지. 순한반 민주당으로는 이 새끼들 지금도 안 돼. 버릇 못 고쳐요. 어? 냉철하게 내란 연결돼 있고 이건 국익에 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특검에서 파내가지고 어떤 새끼가 어떤 돈을 어떻게 헤쳐먹었는지. 내란은 우리 목숨이 걸린 거지만 우리 돈이 수십조가 날라갔잖아, 지금. 장부 기록 하나 없이. 몇백억대 특활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이 3개가 더 붙어 있다고. 벌 하지 못하면 또 당합니다. 또 당해요. 아무튼 화가 캄보디아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저 새끼들이 무슨 범죄자를 송환해 왔네 어쨌느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는 범죄고 피싱 범죄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지워야 되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국내 조직책이 누군지 끝까지 발본색원 하면 됩니다. 왜? 외국한 거래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국짐이 이렇게 발광하는 거 보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나눠 먹은 게 있는 거겠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한동훈, 주진우가 다 한 일입니다. 이거 따져놓고 보면. 그네들이 실제적으로 외환 관리를 다 하고 출입국 관리를 다 하고 이와 관련된 온갖 정책들과 신고를 묵살시키고 행정력에 대한 동원을 막은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해가지고 인천 마약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캄보디아 관련된 사안도 그 못지않게 아이고, 진짜 너무 많다, 국정농단에 걸려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세금인데, 씨.